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캔드입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이건 제가 마라톤 풀코스에 도전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불가능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마라톤에 도전을 했었고요. 자, 마라톤에 혹시 도전해보신 분 계신가요? 선물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없으시면 빨리 넘어갈게요. 자, 마라톤 참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도 마라톤 안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올해 한번 도전을 할 생각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박혜원 코치님을 만나고 제가 처음 진행했던 강의가 PPT 강의입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이 아시는 PPT와 그리고 여러분이 그동안 접했던 강사분들의 PPT와는 차이가 좀 많을 겁니다. 자, 왜 자꾸 네 소개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뒤에 가시면 가실수록 지금 순간에 집중하시는 게 나중에 컨텐츠를 뽑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집중해서 잘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직장인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2005년에 광고회사에 입사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경영학 전공하고 재무팀에 입사를 하고 그러다가 인사팀에 갔다가 영업 관리팀에 갔다가 영업 정책팀에 갔다가 뭐 영업 기획팀에 갔다가 이렇게 많은 부서들을 거치면서 회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9년에 강사에 데뷔를 했습니다. 제가 2018년부터 2018년이라고 말하는 게 낫겠네요. 2018년부터 제가 자기계발 강의를 들었었습니다. 제 제일 처음 자기계발 강의를 들었던 게 박혜원 코치님이었어요. 그때 에버노트 강의를 들었었는데 그때 저를 보자마자 캔드님 강의하시죠 이러길래 제가 속으로 미친놈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그 이후에 제가 강사가 딱 되고 나서 코치님한테 이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어요. 코치님이 얘기하신 이후에 제가 강사가 됐다. 어떻게 뭐 예상을 한 거냐 뭐 이런 얘기들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017년에 12월부터 자기계발 강의를 자기계발 교육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서 기회를 발견한 얘기는 뒤에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제가 1년 정도 정말 자기계발을 미친 듯이 했습니다. 아마 저보다 많이 들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한 달에 25개 강의를 들었거든요. 이런 특강 말고 정규 강의 포함해서 25개를 들었어요. 거의 집에 안 가고 매일 끝나면 강의 듣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강의 들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제 뒤에 사정이 나오겠지만 어떤 특수한 사정 때문에 죽어라 자기계발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0년에 퇴사를 했습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없이 퇴사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퇴사하기 전에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하시고 퇴사를 하세요라고 알려드립니다. 왜냐? 여러분, 직장 밖은 전쟁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더 험난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나오시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이후에 회사를 차리고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 또 뒤에 캔든이 이런 사람입니다가 나옵니다. 자, 왜 그럴까? 왜 두 장을 준비했을까에 대한 의미들을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오늘 강의를 최대한 흡수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자기소개해놓고 또 가져왔어.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 의도를 눈치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자, 없이 가면 힘들 테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분명히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안에 내용들이 달라진 건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여러분이 첫 번째 이미지를 보신 것과 두 번째를 봤을 때 여러분이 느끼는 것들은 다를 겁니다. 자, 그게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핵심으로 가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려드릴 수 없기 때문에 느낌만으로 가보십시오. 자, 분명히 똑같이 캔두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 소개를 하는 첫 번째 페이지가 있고요. 분명히 똑같은 내용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체감하고 받아들인 느낌이 다릅니다. 그게 무엇일지에 대한 생각들을 하시면서 오늘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다음은 제가 PPT 강의의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다라면 제가 준비한 이상으로 드리고 갈 거고요. 없으시면 적당히 준비한 만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란 소통입니다. 여러분과 저와의 소통입니다. 저는 열심히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이 다 카메라 오프가 돼 있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 당연히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드리고 싶지만 에너지가 바닥이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리액션도 좋고 반응도 좋고 채팅도 하고 하면 제가 기분이 좋아지겠죠. 제가 텐션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에너지 음료를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서 괜찮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PPT 강의인데 이게 PPT 강의 같은가? 아닌가? 이런 것들. 네, 우리 소라이님 감사합니다. 예, 이쁘다. 좋죠.
그것과 PPT, 기존에 여러분이 봤던 것과 연결시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PPT 강의했던 일부 내용을 가져왔고요. 이렇게 안 주셔도 되는데 주임새를 계속 주시네요. 제가 카메라를 음소거를 설정해놨는데 그걸 뚫고 추임새를 주시는 분들을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진행하고 있는 강의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동안의 PPT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이것과 동일한지 아닌지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도 제가 강의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강의 내용 중에 일부고 실습의 내용도 포함되고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건 뒤에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건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지 않으면 이것들을 다 이해하기 힘드실 테니까요. 팜플렛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강의 중에 또 일부를 가져왔는데 이건 세상에 아직 오픈하지 않은 기획 강의예요. 제가 19년에 PPT 강의 시작하고 20년에 기획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제 강의를 들은 다음에 그래 이제 만드는 건 조금 할 수 있겠는데 캔드님 기획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해서 기획 강의를 만들었는데 세상에 오픈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3년 동안 잠들어 있죠. 그래서 저 외에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강의안입니다. 자, 기획 강의안 일부 보실까요? 자, 이것도 기획 강의안 내용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에게 기획을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마케팅이네. 디자인과 기획 같이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디자인 강의를 듣지 않고 기획 강의를 듣는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기획 강의 일부고요. 그 다음 역시 기획 강의 중의 일부입니다. 이거는 PPT 강의 중 일부입니다. 왼쪽은 강의 내용 중의 일부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제가 PPT만 하지 않습니다. 저는 PPT를 단순히 강의 용도라고 보지 않고요. PPT는 퍼스널 브랜딩 도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이 아실 만한 민복희 코치님도 계실 거고요. 그 외에 제가 뭐 로고를 만들어주거나 또는 디자인을 해주거나 한 업체들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대부분 사람들이 PPT를 그냥 강의하는 데 쓴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PPT를 워드처럼 쓰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PPT는 개인이 쓸 수 있는 퍼스널 브랜딩에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저는 그 도구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이 저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PPT로 이게 가능해요? 네, 맞습니다. 전부 PPT로 작업을 한 거고요. 뭐 간혹 포토샵이나 일러 같은 경우를 쓰긴 하지만 자, 제가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편하게 가능한 99%의 작업들은 PPT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뭐 명함을 PPT로 만들 수도 있고요. 로고 역시 PPT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들었던 명함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들었던 로고들입니다. 자, 뭐 박경 코치님의 플랫폼도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인생 2라운드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나이대가 우리 나은님은 좀 어리시지만 나이대를 제가 봤을 때 자, 제가 예상했던 나이대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제가 타겟으로 삼았던 분들이시고요. 여러분들은 아주 잘 오신 게 맞습니다. 자, 인생의 2라운드를 준비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강의 그리고 플랫폼의 이름이 2.1라운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보냈습니다.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의 컨텐츠를 찾는 방법 역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한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월급은 안녕하신가요? 자, 여러분 월급 받으시면 얼마나 통장에 유지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만큼 연봉은 올라가십니까? 자, 보험금 걱정은 안 되세요? 보험료 걱정은? 계속 보험료는 올라갈 테고 내 소득은 계속 올라가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은? 저 역시도 인생을 바꿔야겠다라고 다짐을 했던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자, 저는 2017년 10월 16일 아주 잘 나가는 회사에서 자천이 당했습니다. 자, 모두가 인정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임원 될 거야. 그런데 저는 단 한순간에 자천이 됐습니다. 자,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통스러웠습니다.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불안함 때문에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빈곤해졌어요. 하룻밤 사이에.
직장에서 인정받고 내일이 걱정 없던 사람이었는데 2017년 10월 16일 이후로 저는 완전히 망가지고 정신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자, 좀 더 해볼까요? 저는 부서 배치도 없었습니다. 나가라는 신호였죠. 저는 팀이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밥 먹었고요. 혼자 일했습니다. 잘려도 이상할 일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저는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 1월에 25개 강의를 들었다고 했죠.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 다이어리 다 적어놨습니다.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내가 회사에서 내일 당장 나가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아야 됐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도 생각하셔야 될 게 여러분의 인생의 대부분 시간들을 직장에 바쳤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직장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자유로울 수 있다면 강의 안 들으셔도 되고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 강의 안 들으셔도 돼요. 그게 아니라면 오늘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기회로 삼아 보십시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한 이유도 그것입니다. 자, 직장생활 열심히 한 사람이 퇴직 이후에 할 게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흔히 말하는 무능력한 사람이 돼서 밥 3끼 차려준 거 먹고 이런 사람이 된다. 저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회사 생활, 직장 생활하면서 파이프라인을 만든 다음에 파이프라인에서 나온 소득이 직장 수입을 넘어서 그때 직장을 나와서 편안하게 열심히 노력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밀려나 봤기 때문에 제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자 이걸 듣고 여러분이 난 그래 괜찮아 하시면 안 들으셔도 돼요.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간절하고 변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손을 내밀 거고요. 같이 성장해 나갈 겁니다. 자, 저는 인생의 밑바닥에 쓴맛을 경험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1년 내내 혼자 밥 먹어 오신 분, 회사에서 300명이 넘는 회사에서 회사에 혼자 남겨진 기분을 느껴보신 분 아마 없으실 겁니다. 저는 매일매일 느꼈습니다. 매일매일 혼자 남겨졌고요. 남들이 회식하는 자리에 불려가지도 못했습니다. 자, 본부 회식에도 저는 가지 못했습니다. 회식하는지조차 몰랐으니까요. 저는 회사에 출근하는 순간 퇴근할 때까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견뎌야 됐기 때문에 남들은 25개 강의 못 듣는다 하겠죠. 저는 못 듣는다가 아니라 나는 무조건 해야 된다 했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자, 여러분들은 외톨이 돼본 적 있어요? 하루아침에? 자,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가능해요. 회사에서 환호받고 누구나 밥 먹자, 술 마시자 접대받던 자리에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외톨이가 됩니다. 심지어 후배들은 무시하고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갑니다. 투명인간 취급받으면서 여러분들은 1년 이상 회사 다녀오셨나요? 자, 여러분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변해야만 했고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절실하고 간절함이라는 단어를 압니다. 자,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내가 받던 월급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다른 데 이직하면 이만큼 받을 수 있을까? 너무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거 없었어요. 직장 생활밖에 안 했으니까. 다른 생각은 하나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 자신이 되게 원망스럽더라고요. 왜 회사 하나에만 목숨 걸고 다녀서 갑자기 바보가 된 기분을 느끼는지. 자, 너무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근데 잘한 게 없으니까 자신도 없었어요. 이직할 수 있을까? 회사에서 이것 때문에 가능할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당연히 자존감도 바닥이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술만 마셨어요. 자천의 기미가 보였었거든요, 사실은. 그때 조금이라도 더 노력해 볼 걸 하는 후회는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하긴 힘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게 이거였고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하나도 편집 안 하고 왔어요. 제가 그 당시 했던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다음 우리 강의 때 있을 건데, 자,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2개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2가지. 자, 하나는 부동산이고요. 하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2018년부터 부동산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강의, 토지 강의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인의 수입으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천을 당한 순간 미래가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매월 부동산 강의들을 듣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제가 그 강사님이, 부동산 강사님이 2주차인가 1주차에 회식을 했었는데 그냥 가볍게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캔드님 10분간 아이스 브레이킹 해보실래요? 저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술 한 잔 먹으면서 네 제가 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카톡을 보냈습니다. 혹시 진짜 10분간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건 아니죠? 라고 보냈는데 10분간 하셔야죠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장난친 건데? 근데 장난인 줄 알았는데? 농담한 건데? 자, 말을 다시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그래서 왜 내가 부동산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해보자 라고 준비하고 여러분이 보신 이걸 준비했습니다. 자,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 과거의 나를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월세가 필요한지, 왜 부동산 투자가 필요한지 이것들에 대한 아이스 브레이킹을 10분간 준비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넓은 바다로 나가고 있다 라고 배 사진 이미지를 넣었고요. 그리고 저희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얘기도 넣었습니다. 자, 아이스 브레이킹 하라는 내용 담았고요. 자, 디프리뷰에 대해 고민이 시작됐다 내용까지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아이템도 없고 할 얘기도 없으니까 그냥 내 얘기하자. 내가 왜 이 강의 듣는지 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 그래서 저희 이야기를 했죠. 자, 과거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임원 가능성이 높았던 최연소 팀장이었다. 회사에 많은 고란이 있고 사람들은 사장 아들이라 부를 정도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라는 저희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위기가 왔다. 자천이 됐다. 자천이 되고 나는 깨달았다. 자, 여러분들 이걸 잘 보시고 여러분들 새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지금 대부분이 월급의 수입이 없다라면 노동력 상실은 여러분의 경제적 상실을 의미합니다. 저는 내일 잘려도 상관없어 하시는 분은 이 강의를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파이프라인이 없다는 얘기는 나의 내일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얘기입니다. 노동력 상실은 경제적 상실이니까요. 파이프라인이 없다라는 사람, 없는 사람은. 그래서 내 파이프라인이 가족의 생존에 직결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 전투력이 만렙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부동산을 투자해야겠다라고 절대적으로 생각했던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자,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저희 멘토님이 계셨어요. 당시 이사님이었는데, 자, 저는 월화수목 금금금 일할 정도 열심히 일했는데 그분의 연봉 상승이 훨씬 더 빨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회사가 아주 큰 회사에 인수가 되고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을 하면서 그분이 갖고 계신 주식이 수십억이 아니라 100억을 넘는 순간, 아, 내가 회사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피라미드 구조상 내가 가져가는 돈보다 상위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버는구나 라는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 나도 다른 거 하자. 부동산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해보자 라고 길을 찾기 위해서 자기개발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자, 저는 이걸 직장인의 반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무엇을 했는지 얘기를 했죠. 자,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생략을 하고, 자, 저의 목표는 2018년에 무조건 이거였습니다. 3년 내에 은퇴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월세 1,000만 원 세팅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일 안 해도 1,000만 원 정도 들어오면 먹고 살 것 같아. 제 계산으로는. 우리 4인 가족이 1,000만 원이면 살 것 같으니까, 자, 내가 부동산 투자해서 월 1,000만 원만 월세를 만들면 회사 때려줄 수 있을 거야. 그래, 3년 만에 하자. 에이, 투명인간 안 해. 밥 혼자 안 먹어. 이제 나오자. 라고 결심하고 이런 목표로 잡고 갔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월세를 받으려면 여러분들 아파트든 원룸이든 오피스텔이든 돈이 많이 듭니다. 2억, 3억 있어야 하나를 살 수 있고, 뭐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를 받는데, 내가 그 월세, 보증금이 1,000만 원이 되려면 내가 가져야 될 돈이 10억이 최소한 넘어야 되네? 이게 되는 순간, 월세만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 갭 투자를 병행하자. 이렇게 목표를 세웠죠. 그리고 이건 좀 빨리 넘어갈게요. 자, 제가 10번 정도 천안에 가서 첫 번째 물건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당시였고요.
그리고 렌트홈 임대사업자도 신청을 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이것도 빨리 넘어가지 않아도 되겠네요. 가렸으니까. 그리고 사업자 등록도 했고요. 자, 그리고 또 누가 보시고 또 저희 집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요. 저희 집으로 뭐 보내는 사람도 있어서 빨리 넘어갑니다. 자, 무서워요, 이제. 자, 그 다음 제가 했던 게 부동산 소장님 편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관심 있다. 잘 들으세요. 굉장한 꿀팁 알려줄 거니까. 없어서 상관없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제가 말하는 기획의 의도, 디자인들을 잘 보시면 좋고요. 자, 부동산 소장님 편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소장님이 밥 차려주십니다. 한번 처음 간 부동산 소장님이. 부동산 소장님한테 밥 사준 경우 있어도 부동산 소장님이 차려준 밥을 먹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해서 부동산 투자에 나름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게 저의 과거 얘기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주입식 교육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듣고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면 오늘 얻는 게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얘기를 듣고 든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생각이 있으세요? 자, 여기 말해주셔도 되고요, 채팅창에. 아니면 나만의 아이디어다. 너무 좋은 거다. 알려주고 싶지 않다라면 여러분 노트 적으십시오. 잠깐 시간을 드릴 겁니다. 왜냐?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듣고 끝나면 오늘 얻는 게 약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으시고 얻은 게 있다면 그 얘기를 꼭 남겨놓으십시오. 그 얘기가 100% 진리가 아니어도 되고요. 정답이 아니어도 되고요. 하기 때문에 남겨놓으신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을 계속 디벨롭 하십시오. 그러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조금의 더 답을 드릴까요? 오늘 가기로 한 부분보다 몇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2018년부터 자기개발 강의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에 25개를 듣고 몇 개월이 지나니까 느낌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하면 통하겠구나. 이거 하면 터진다.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해 나갔습니다. 자, 오늘 이런 얘기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제가 그 당시 PPT 강사에 데뷔하던 2019년에 PPT 강의료가 6시간에 한 11만 원 정도 했습니다. 오늘 답은 안 알려드릴 거예요. 자, 반응이 오늘 그렇게 뜨겁진 않은 것 같아요. 자, PPT 강의가 11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 런칭할 때 27만 원이었어요. 자, 기존 시장이 6시간에 11만 원인데 2배 넘죠? 2.5배도 넘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 했냐면, 야, 캔두야, 너 망할 거야. 이랬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저한테. 야, 누가 PPT를 27만 원 주고 들어? 안 될 거야. 자, 99.9%가 저한테 너 안 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자,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왜 자신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맞추시는 분한테 선물 드릴게요. 아마도 맞추시기 힘들 거예요, 이거는. 제가 강의 때 얘기한 적은 있긴 하지만 그걸 기억하시는 분도 없을 겁니다.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자, 몇 가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첫 번째로, 자, 저는 처음 강의했던 게, 뭐, 어디서 아이스 브레이킹 말고, 2018년 6월 19일입니다. 제가 데뷔했던 날짜가. 그때, 1시간 강의를 위해서 제가 만든 PPT가 3,000장이 넘어요. 3,000장. 1시간 강의를 하기 위해서 3,000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9년 8월 31일에 첫 정규 강의를 혼자 시작했습니다. 6시간짜리 강의. 자, 캔도가 1시간 강의를 3,000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6시간짜리 강의 만들 때 저는 몇 장을 만들었을까요? 자, 2만 장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2만 장 만들면서 내가 실패하지 않을 거란 확신을 했습니다. 세상 누구도 6시간 강의를 위해서 2만 장을 준비하는 사람 없을 테니까. 나는 그 강의료가 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얘기해 드릴까요? 제 강의료는 계속 올라왔습니다. 27만원, 30만원, 33만원, 35만원, 37만원 계속 올렸습니다. 단 한 번도 마감이 안 된 적이 없고요. 자, 여러분들 가격 결정권은 누가 가지냐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르네요. 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타석에 서야 안타든 홈런을 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생에 안타 또는 홈런을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저는 타석에 서는 사람들 못 봤습니다. 캔디님, 저는 얼마 벌고 싶어요. 네, 그러면 뭐 해보시죠. 아이디어도 줍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캔디님 너무 감사합니다. 실행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캔디님, 저 너무 간절해요. 도와주세요.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6개월 이상 안 갑니다. 자, 오늘 좀 뼈 때린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간절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이 진짜 간절함인지, 진짜 간절함인 것 같았던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에서 무엇이든 1년 이상 해본 게 몇 가지 된지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아이템이 하나가 나올 겁니다. 그것만으로. 그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남들이 아무리 실패할 거라고 저는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 내 인생에서 안 될 거란 얘기는 다 들어본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이 안 될 거야, 그러지 마, 하지 마,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때마다 저를 버티게 해준 걸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원래 말씀드리려고 한 내용은 아닌데, 자, 제가 닉네임을 아이캔두라고 지었습니다. 왜 지은지 아세요? 제가 자존감이 바닥이 되고, 저는 아이캔두고요. 아이캔두이는 아닙니다. 그건 다른 분이 계실 겁니다. 자,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자신이 없어요. 자존감도 없고, 아, 이 될까? 아,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 뭐 이러면서 망설이고 미루고 안 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제 처음 닉네임이 용수서였습니다. 제 이름의 이원용, 그리고 저희 와이프 이름의 수, 그리고 저희 아들, 딸 이름의 서. 나에게, 와이프에게,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아빠가 되겠다라고 용수서를 지었습니다. 너무 잘 지은 것 같아. 되게 만족했습니다. 아, 좋아. 그러다가 제가 아이캔드라고 닉네임을 바꿨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캔드입니다. 캔드님 그거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캔드님입니다. 캔드님 이거 할 수 있어요? 못하는데. 자, 하지 않기 위해서 제 스스로 아이캔드라는 닉네임을 짓고 나는 할 수 있다를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좋은 얘기 해주시네요. 긍정학원. 그렇죠. 긍정학원 참 좋습니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홈런을 치고 싶다. 타석에 들어오십시오. 자, 야구를 잘 알든 모르든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야구선수 홈런왕 되는 사람들이 삼진 비율이 높습니다. 뭐냐면, 타석에 들어서서 아무것도 못하고 못 치고 아웃이 되고 물러가는 경우가 홈런 왕들이 제일 많아요. 홈런 왕들이 일반적으로 삼진 개수가 제일 많습니다. 왠지 아세요? 홈런을 치기 위해서는 힘없이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라 정말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휘둘러야 홈런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삼진이 두려워서 타석에 서지 않습니다. 자, 한 방을 노리라는 의미로 지금 얘기 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홈런을 치고 싶다면, 단 한 번의 홈런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꿀 수 있다면, 타석에서 몇 번의 삼진을 당하더라도 계속 서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성공한 사람들은 계속 타석에 쓰지만,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타석에 몇 번 서고 안타를 못 치면 슬럼프에 빠지거나 다시 그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자, 실패해도 계속 휘둘러야 안타가 되든 빗맞은 게 되든 해서 1루로 나갈 기회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1루로 나가야 2루로 갈 수 있고요. 2루로 가야 3루로 갈 수 있고요. 3루로 가야 홈으로 들어와서 득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나 홈런 타자가 될까? 나 안타 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있으셔도 타석에 서야 된다는 거죠. 타석에 서서 아웃이 되든 삼진이 되든 계속 방망이를 휘두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안타를 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요. 어느 순간 안타가 아니라 2루타, 3루타, 홈런을 칠 수 있는 홈런 타자가 될 겁니다. 그걸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콘텐츠 강의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심리적인, 정서적인, 그리고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은 언제나 두렵고 어렵죠. 중단은 너무나 쉬워요. 자, 저는 시작하는 사람을 잘 보기 힘듭니다. 근데 시작해도 끝까지 하는 사람 더 보기 힘들어요. 자, 제가 2018년 1월 26일부터 미라클 모닝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19, 20, 21, 22, 23. 자, 만 5년이 넘었고요. 자, 저는 3시에 일어납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미라클 모닝을 통해서 부자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자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1년을 못 버텨요. 그리고 2018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미라클 모닝 1년 이상 한 사람을 거의 못 봅니다. 자, 시작은 언제나 어렵죠. 어려워서 시작은 합니다. 근데 중단은 너무 쉽습니다. 자, 미라클 모닝 하는 것보다 잠 더 자는 게 쉽고요. 자, 저녁 시간에 시간 내서 강의 듣는 것보다 안 듣는 게 쉽죠. 자, 여기 계신 100분은 저는 성공 가능성이 높으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일요일 이 시간에 강의 듣는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적 호기심도 높은 사람이고요. 내일에 대한 기대치도 높고 내일에 대한 발전 가능성도 높고요. 열정도 있는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시장은 두렵지만 자, 이 얘기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왜 자기개발 시장이 어렵고 또는 아닙니다. 이 얘기는 안 하기로 할게요. 자, 여러분이 지금 기회라는 게 이겁니다.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 제일 먼저 줄인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개발 비용, 책 읽는 비용입니다. 근데 지금 돈을 버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개발을 했고 책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다음 강의 때 그런 내용들을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이걸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가능성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거 하나만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장은 언제나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면 남들보다 훨씬 앞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시작하고 나 잘하고 있을까? 잘하는 거 맞을까? 이렇게 해도 될까? 맞을까? 라는 생각 대신에 그냥 계속 하십시오. 왜냐? 여러분의 경쟁자는 언제든 포기할 테니까. 여러분은 그 자리만 지키고 계셔도 상위 10%에 듭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자, 여러분이 미라클 모닝 시작합니다. 오늘도 못 나왔어. 내일 나오면 됩니다. 그렇게 끝까지 버티시면 다른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 버티는 것만으로 상위 10%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들을 나중에 해보시면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시작하시고 그리고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같이 시작했던 사람들이 중에 얼마나 남았나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는 확신을 하실 겁니다. 자, 마지막은 이겁니다.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최근에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여자인데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거 말고 왜냐하면 1년 이상 버틴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 사람을 보면서 힘을 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을 성공시켜줘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 얘기를 해줘볼까요? 이 사람은 처음에 뭐 얘기하면 못하는데요. 안 할 건데요. 대답도 안 했어요. 처음에는 줌을 켜서 정수리만 보여줬어요. 정수리만.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만큼만 보여줬어요. 이만큼만. 여자분이신데 이만큼 보여줬어요. 처음에. 제 강의 들을 때. 그러다가 강의를 들었더니 점점 내려와서 이제 얼굴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분이 지금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메시지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어떤 걸 시작하면 항상 상위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라톤을 예를 들어볼게요. 자, 제가 마라톤을 뛰었죠. 마라톤 요이 땅 하면 젊은 친구들이 미치듯이 튀어나가요. 100m 달리기처럼. 보면 와 깜짝 놀라요. 근데 한 20km 뛰면 그 친구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10km부터 쓰러져 있어요. 근데 이 한 20km 달리면서 가다 보면 계속 뛰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40대, 50대 이런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알고 있거든요. 마라톤에서 초반의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페이스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젊은 친구들은 누가 빨리 튀어나가니까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나 보다. 그리고 자기 페이스를 오버했습니다. 그리고 쓰러집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저는 인생이 마라톤에 비유하고 제가 마라톤을 정말 싫어하지만 다시 뛰겠다 느끼는 게 마라톤에서 인생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20km 좀 넘어가니까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조금만 속도를 올리니까 천천히 가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게 가면 못 들어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20km 뛰는데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진짜 기록 세울 수 있겠구나 이렇게 뛰어나가려고 할 때 그분이 잡아주셨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게 제가 38km인가 그때부터는 다리 지가 올라와서 뛸 수가 없더라고요. 단 한 걸음도. 거기서부터 제가 걸어갔었는데 만약에 그분이 저를 말려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30km 지점쯤에서 포기했을 겁니다. 자,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자기개발도 해봤고 많은 분들을 코칭해본 결과 처음에 잘하시는 분들이 끝까지 잘하는 경우를 본 게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아요. 처음에 잘하시는 분들이 오버페이스를 한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 페이스를 유지 못하고 중간에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소리 소문 없이. 캔디님 너무 힘들어서요. 잠깐만 쉴게요. 라고 일주일만 쉴게요 하신 분들이 한 달, 두 달, 1년 동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있는 듯 없는 듯 오는 듯 나오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 전 각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각성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끝까지 갑니다. 그런 분들은 쉽사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진짜 간절했거든. 간절함을 배웠거든. 그래서 그분은 전 성공할 거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이 콘텐츠를 만들고 처음부터 빵 터질 확률은 솔직히 낮습니다.
맞아요. 낮아요. 근데 여러분이 타석에 서서 10번 삼진 당해도 여러분이 꿋꿋하게 방망이를 휘두른다. 저는 반드시 성공시켜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도 만들었고 이후 강의들을 만들어 놨는데 타석에 서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홈런 타자 출신의 코치라도 홈런 타자를 만들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타석에 서지 않는데. 그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이 두려운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제 강의를 들었으면 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저도 처음에 박혜원 코치님이 강사하라고 했을 때 미친놈 이런 생각했다고 그랬죠. 그 정도였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콘텐츠가 뭐가 있을까? 저도 그런 고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이 강의를 얘기를 드렸고 이유 과정 그리고 이 이유 과정 자신 있습니다. 왜냐? 내가 망설여 봤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 봤기 때문에 내가 뭐가 있는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저조차도 시작하는 데 두려웠습니다. 너무너무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당연히 PPT 강사해야지 라고 하시겠죠. 그 당시 저는 사람들이 저한테 캔두님 PPT 좀 알려주세요. 캔두님 뭐 좀 해주세요. 캔두님 뭐 좀 해주세요. 왜 다 나만큼 할 텐데 왜 자꾸 부탁하냐. 막 자꾸 해달라고 그러냐. 사실 짜증도 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아, 자기 것은 잘 안 보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 제가 아는 몇 분들이 계십니다. 컨텐츠도 명확하게 보이고 그 사람 뭐만 하면 되는 게 보이는데 그분은 망설여요. 그래서 제가 타석으로 밀 겁니다. 밀어도 안 하면 그때는 제가 어쩔 수 없겠지만 타석에 계속 밀어붙일 생각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고민이 가장 그겁니다. 컨텐츠를 찾는 거. 자, 그 과정들을 다음에 넣어놨고요. 오늘 안에서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뽑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이겁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그게 여러분의 컨텐츠를 뽑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 특강 때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겠지만 이것만으로 여러분의 컨텐츠를 뽑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 하나 해볼까요? 자, 기회는 사라진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특강 강의도 인원을 제한했습니다. 많이 들으면 좋죠. 그러나 제한을 했습니다. 리미트를 걸어놨습니다. 자, 여러분 기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와, 기회 사라지지 않으면 나한테 기회가 있겠구나 생각하시죠? 실망스러운 얘기 드릴까요? 여러분이 놓친 기회는 다른 사람이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없어지는 게 아니죠. 사라지는 건 아니죠. 다른 사람이 잡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이 기회를 놓치고 싶다면 얼마든지 그러셔도 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기회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 어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월급에 수입이 없다라는 얘기는 여러분의 생명선이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자, 높은 곳에 외주를 타고 있습니다. 저분들의 직업이 저것이기 때문에 외줄로 눈에 보이지는 저분들만 외주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나는 월급에 수입이 없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자천당했을 때 얘기 드렸죠. 여러분이 월급이 끊긴다면 내가 내일 오늘 회사에서 잘린다면 수입이 오늘 끊긴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혹시나 월급이라는 위태로운 한 줄만 의지하고 살고 계시지 않나요? 그러면 그 줄이 끊어진다면 여러분의 줄은 계속 마모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연봉이 끝을 모르고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분 강의 안 들으셔도 됩니다. 자,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의 줄은 닳겠죠. 마모가 되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 끊어질 겁니다. 지난 얘기지만 저는 이 경험을 했습니다. 내 연봉이 올라가지 않고 내 연봉이 끊어질 수 있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줄에 저의 목숨을 맡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저를 모르시는 분 많겠지만 저는 주식 투자자이기도 하고요. 부동산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사도 하고 있고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제 목숨을 외줄에 맡기지 않습니다. 다양한 여러 줄에 한 줄이 끊어지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 만들어뒀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걸 듣고 난 편안하다 라고 하시면 26일 강의 안 들으셔도 됩니다. 듣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경제적 자유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뭐 사이드 허슬러도 돼야 될 테고요. 패시브 인컴도 만들어야 될 테고요. 그리고 디지털 노마드도 되셔야 될 거고요. 자, 그래야 경제적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 직장을 탈출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2020년에 탈출했던 것처럼요. 그렇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패시브 인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수입이 들어온다. 그러면 걱정이 없겠죠. 여러분이 노동할 때만 여러분의 수입이 유지된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외줄만 갖고 있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자, 우리 실치만 인정하고 갑시다. 자, 출발점 달라요. 누군가는 정말 저기 앞에서 출발하고 누군가는 아주 뒤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내 환경은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 내가 태어난 이 불행한 환경이 너무 싫었어요. 가난했고, 가난했고, 가난했고. 자, 남들은 그 얘기합니다. 흙수저. 저는 흙수저도 아니었어요. 무수저예요, 무수저. 수저조차 없었습니다.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불평불만하고 살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학교도 못 다녔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그래도 무언가 방법이 있을 거야. 무언가 길이 있을 거야. 무언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제 주민등록 초본입니다. 아마 저보다 더 많이 이사한 사람이 여기 없을 겁니다. 자, 37번째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서울 송파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사를 하면서 제가 그리던 꿈은 화장실 2개 있는데 살고 싶었습니다. 심지어 처음엔 아파트 다녔어요. 화장실 하나 밖에 있는 데 살았고요. 나중에 화장실 안에 있게 되니까 화장실이 2개인데 살고 싶었습니다. 우스개 얘기인데 저희 누나가 화장실에 들어가면 1시간 동안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샤워를 1시간 동안 하는지.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화장실 2개인데 살고 싶었습니다. 화장실 2개인데 사니까 좋더라고요. 자, 지금 서울에 2개의 부동산이 있고요. 지방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저보다 가난했던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 근데 저는 이뤄냈습니다. 다수의 부동산을 갖고 있고요. 주식 계좌에만 몇 억이 있습니다. 자, 패시브 인컴을 최소한 3개 이상 확보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를 듣지 마십시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안 된다는 사람 되게 만들어주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되고 싶다,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과 타석에 서서 홈런을 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부러울 만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는 강사 데뷔하자마자 강의 2번으로 1,000만 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얘기는 강사 데뷔하자마자 1억의 연봉의 강사가 됐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연봉 1억이 되고 싶다. 그럼 연봉 1억인 사람한테 배우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연봉 10억이 되고 싶다. 연봉 1억인 강사한테 배워서 연봉 10억은 될 수 없습니다. 자, 제가 직장생활 14년 8개월 6일 했습니다. 제 연봉이 5,500이었습니다. 마지막 퇴사 몇 년 동안은 연봉을 안 알려주니까요. 자, 퇴사 후 저의 연봉은 지웠어야 되는데 이거 이상입니다. 자, 제가 퇴사하고 무언가를 하겠다 결심하고 8개월 만에 만들어낸 제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러분이 콘텐츠로 돈을 벌고 싶다. 콘텐츠 기획을 잘할 수 있고 콘텐츠를 가장 잘 만드는 사람한테 배워야 되겠죠. 자, 변호사, 의사 부러워하시죠? 저도 부러웠습니다. 근데 변호사, 의사도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변호사, 의사도 일하지 않는 순간 그들의 노동력은 제로가 됩니다. 물통의 크기의 차이일 뿐입니다. 5천만 원짜리 물통, 1억짜리 물통, 2억짜리 물통. 상관없어요. 물통은 결국 물을 나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물통의 크기를 키운다의 방법도 맞겠지만 물통의 크기가 아닌 물이 들어오는 경로를 더 다양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후기 작성해 주신 분들 저한테 마케팅에 유효한 사이트 리스트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단 한 글자 적어도 드릴게요. 자, 그럼 한 글자 적는 분들 계시겠죠? 그래서 2번째 걸 만들었습니다. 자, 정성스러운 후기 써주신 10분에게 마케팅 소책자 증정이라고 해놨습니다. 자, 오픈해드리면 이메일 마케팅. 자, 이메일 마케팅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의견이 나뉩니다. 자, 그러나 이메일 마케팅은 아주 강력한 수단입니다. 자, 이메일 마케팅 할 수 있는 또는 이메일 마케팅과 관련된 자료가 들어있는 소책자. 자, 이거 유료로 판매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10분에게. 자, 그리고 마지막 그 관문을 뚫고 1인이 되신다라고 하면 자, 제가 온오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지방에 계시다면 온라인으로 할게요. 서울에 계시다면 제가 사무실로 초대드려서 저랑 30분 동안 사무실까지 오시는데 제가 30분 동안 하고 끝나진 않겠죠. 30분 동안 저와 컨텐츠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오면 서로 시간 낭비니까 최소한의 기준을 하시고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후기 쓸 생각 있으세요, 여러분들? 없으시면 어쩔 수 없고요. 자, 양재님. 자, 오늘 강의 이후에 Q&A를 가겠지만, 대답해 드릴게요. 자, 처음 강의했을 때 무료 강의는 안 하셨나요? 자, 저는 무료 강의 안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 PPT 퀄리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무료 강의 안 했습니다. 처음에 강의료가 3만 원이었습니다. 자, 처음에 강의료 3만 원이었습니다. 2시간 만에 마감됐습니다. 60명. 2시간 만에 마감. 두 번째 강의는 자, 2시. 두 번째 강의는 1시간 만에 마감됐습니다. 역시 3만 원이었고요. 오늘 오신 분들만 위해서 제가 뒤에 조금 있다가 알려드릴게요. 자, 나가신 분들은 못 들어올 겁니다. 자, 안 알려드릴 거니까. 자, 여러분들을 위한 단톡방 링크를 조금 뒤에 채팅방에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채팅방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이 있고, 제가, 저의 목적성, 마케팅 또는 여러 가지 확장을 생각해서, 자, 여러분들이 26일에 참석하시면 제가 세워놓은 기획과 이후 스텝들을 하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얼마든지 나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나가면 후회하는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 후기 쓰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드릴 테니까 거기에 알려주시면 거기에 남겨주셔야 제가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야 여러분에게 챙겨드릴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이런 걸 보여드릴게요.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던 거 이겁니다. 쉴 새 없이 돈이 들어온 거예요. 돈이 계속 들어온 겁니다. 막 계속 1분 30초 만에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뭐지? 현실인가? 자, 여러분들 계속되는 입금 문자에 놀라고 싶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직장 생활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들을 오늘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또 좋아하시는 거 있죠? 자는 동안에 돈 들어오는 거. 자, 보시면 계속 돈이 들어옵니다. 11시에도 돈이 들어오고 12시에도 돈이 들어오고 계속 돈이 들어옵니다. 자, 놀라고 싶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있겠죠. 직장 월급은 한 달에 한 번 끊깁니다. 그 월급을 위해서 우리는 오일을 희생하고요. 그리고 희생한 오일을 휴말리틀로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이 프레임을 깨지 않는 이상 우리는 계속 월급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근데 자기개발하면서 깨달음이 있었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저만의 것을 만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신청하시면 뭐 당연히 베네핏을 드리겠죠. 자, 여기는 모든 분들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 제가 카톡방 알려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이걸 신청하시면 혜택은 이거겠죠. 자, 오프라인으로 오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왜냐? 저랑 직접 얼굴을 볼 수 있고요. 얘기를 나눌 수가 있겠죠. 강의 전이나 후나. 그러면 여러분이 먼 거리가 아니라면 오시는 게 훨씬 남을 겁니다. 자, 오늘 제 강의 끝나고 이후에 오프 신청하신 분들은 진짜 설문지를 엉망으로 쓰지 않는 이상은 제가 초반에 하신 어드밴티지를 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에 신청했을 때 오실 확률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자, 아니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누구든 나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컨텐츠를 만들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자, 제가 8개월 만에 약 30개의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컨텐츠에 있어서 제가 1인자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컨텐츠를 살려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자, 저는 디자인 잘하고요. 기획 잘하고요. 마케팅 잘합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잘하는 사람 저는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자,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한 명이라 저는 자신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여러분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단톡방의 주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소 비번 바꿀 거기 때문에 이후로는 못 들어오실 거예요. 저는 말했지만 여러분에게만 공유하는 겁니다. 자, 지금 입장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입장하시면 제가 여기에 폼 여러분들 소라이님, 자, 우리 끝나고 채널톡 주세요. 제가 제일 좋은 선물 드릴게요, 소라이님. 저는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자, 저의 스타일에 대한 파악은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제가 폼을 남겨드릴 테니까 지금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오프라인에 오는데 베네핏을 드릴 거고요. 나 지방인데 뭔데? 온라인밖에 못하는데. 자, 이건 26일 특강 신청 폼입니다. 그럼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끝내고 사실은 오늘 우리 끝나고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나가신 분들 나가셔도 돼요. 얼마든지. 자, 저는 잡지 않습니다. 자, 떠나가는 사람은 잡지 않습니다. 자, 오늘 뭘 하려고 그랬냐면 자,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별로였나요?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강의를 해서 그런가? 이렇게 반응이 없던 특강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 마음이 살짝 상하고 있어요. 저 소심해요, 여러분들. 저 소라엔님, 이 채팅만 자꾸 보입니다. 자, 오늘 강의에 만족하셨다면, 자, 지금 채팅방 들어오시고, 우리 채팅방에 링크 변경해서 드릴게요. 어차피 여기 안 들으신 분들이 접속해 있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제가 채팅방에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자, 다시 남겨드릴게요.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잠깐만 채팅 멈춰주세요. 우리 채팅방 올라가면 찾기 힘드시니까. 자, 잠깐만 채팅 멈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채팅방이래. 우리 오픈톡방 했고요. 공유해드렸고요. 들어오세요. 제가 5분 뒤에 끄진 않을 거고 5분 기다렸다가 거기에 링크 드릴게요. 여러분이 궁금한 게 많으실 거예요. 제가 10시부터 또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길게는 못하고 30분 정도 여러분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일에는 오늘 내용은 자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DM으로 보냈네요. 잠시만요.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어볼게요. 제가 오늘 강의안을 이틀 만에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정확하게 하루 만에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얘기 하시면 여러분들은 뭐지? 성의가 없나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만들었던 PPT가 얼만데 자, 이 강의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 박경 코치님이 특강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토요일날 결정을 하고 제가 토요일날 저녁에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하고 오늘 제가 저희 와이프가 오늘 아파서 집에서 애들 보면서 열심히 생각을 하고 만들고 오늘 6시, 7시까지 마지막 최종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뭐야 성의 없이 준비한다라는 얘기 하겠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느껴야 될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가 26일에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에게 오는 기회는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그 기회를 잡으셔야 넥스트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못 드린 얘기들이 참 많죠. 그 얘기들은 26일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일부만 보여드릴까요? 26일날 특강 자료. 자 이거 아직 만들고 있어요. 그럼 또 비난하기 좋은 사람들은 또 비난하겠죠. 괜찮아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으니까. 자 어떤 걸 보여주면 가장 좋을지 모르겠지만 만들고 있는 것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26회 특강에 이런 거 할 겁니다. 자, 이런 컨텐츠 찾는 강의들은 아마 왜 못 찾는 방법들을 알려줄 건데 여러분이 왜 컨텐츠를 찾기 힘든지를 얘기해 드릴 겁니다. 제가 경험해왔던 모든 것들로 해서 여러분의 정성적인 문제, 정량적인 문제들을 짚어드릴 겁니다. 자, 그걸로 끝나진 않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컨텐츠를 뽑기 위한 질문지들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지를 했는데 내 컨텐츠를 못 뽑는다. 아니요. 못 뽑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컨텐츠를 뽑을 수밖에 없는 질문지를 드릴 겁니다. 이 가치만 해도 여러분들은 30만 원이 아니라 몇백만 원의 가치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보여드릴까요? 컨텐츠는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다만 여러분들이 그걸 컨텐츠화 시킬 수 없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제가 앞으로 되게 많은 재밌는 것들을 준비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해 드려볼까요? 전 앞으로 그것도 할 겁니다. 당신의 아이디어를 삽니다를 할 겁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그러면 TF를 구성해서 그 아이디어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갈 겁니다. 참여하신 분들이 있겠죠? 근데 아무나 참여는 안 시키고 조건들이 있습니다. 참여해서 아이디어 나온 걸로 제가 사업화를 하든가 강의를 만들든가 컨텐츠화를 시켜서 수익화 구조로 갈 겁니다. 수익화 시켜서 그 수익을 캔두가 다 갖지 않습니다. 노력한 거에 대한 프로피셔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디어만은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에요. 자, 여러분 스스로 낮추지 마세요. 여러분의 대박 아이템인데 여러분 스스로가 이거 뭐 별거 없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제가 살려볼게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삽니다 할 겁니다. 그래서 와우! 돈 벌기 좋은 세상, 진짜 콘텐츠가 답이구나를 느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추임새 앉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저 강의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도움은 괜찮습니다. 자, 이제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셨을 테니까. 자, 저도 처음에 목표가 월천이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월천이 아니라 월 3억이 넘습니다. 오, 이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콘텐츠 하나로 몇 천에서 몇 억을 뽑을 수 있다는 얘기를 안 믿으시겠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채팅방에 계시면 제가 우리 9시 바로 입장 가능하신데 9시 10분부터 한 30분, 저도 잠깐 쉬고 또 미팅 해야 되니까 30분 정도 얘기 나눌 수 있는 채팅방에 우리 줌 링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진 하나 찍을게요. 자, 여러분들 가장 자신 있는 포즈 하시면 됩니다. 자, 찍겠습니다. 우리 멀티풀 보나님 고마워요.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채팅방에서 그 줌 링크 드릴 테니까 바로 들어오세요. 종료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외에는 신청할 수 없어요. 강의 링크를 공유하지 않았으니까. 자,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오고 싶은 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한테도 우리 어드밴티지를 어떻게 드릴까에 대한 고민할게요. 여러분이 떠오른 거 있으면 얘기해 주셔도 돼요. 너무 과하지 않으면 들어드릴게요. 너무 과한 건 들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형평성도 생각해야 되고요. 자,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저는 PPT 프로그램 그냥 파워포인트 씁니다. 블로그 링크요. 그러면 우리 민우님은 제 블로그를 보시지 않고 오셨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포스팅한 것도 있는데 그걸로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노트북이 하나, 둘, 세 대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네, 그램도 쓰고요. 그다음에 우리 심정원님 노트북 어떤 거 쓰세요? 따라 사셔도 우리 심정원님이 제일 잘하십니다. 네, 저 같은 경우 노트북을 세 개를 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노트북의 사양을 높인다. 저는 비추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PPT 작업할 때 노트북은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익숙한 키보드 크기 간격과 노트북 간격이 다르거든요. 저는 제가 익숙한 손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패턴이 어긋나는 순간 작업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노트북으로는 작업을 가능하면 안 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네, 저 노트북 아수스랑 그다음에 그램이랑 또 다른 그램이랑 이렇게 여러 대를 씁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 이동하는 경우도 많고 미팅이 있을 때 노트북 없이는 못해서 저는 뭐 컨텐츠인데 왜 노트북을 자, 이제 제 노트북도 링크 이런 거 해놔야 되겠어요. 저는 저의 경우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동이나 이럴 때 무조건 노트북이 필요한데 그램이 가벼워서 좋거든요, 사실은. 근데 디자인을 생각한다면 아수스 젠북이 더 낫죠, 사실은. 아수스가 왜냐하면 디자인을 또는 디자인 영역에 좀 맞춰진 그런 노트북이기 때문에 그런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아수스가 낫고 휴대성을 만약에 여러분이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램이 나은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컨텐츠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래야지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큰 걸 돌려드릴 수 있을 텐데 다시 가볼게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민영선님이 물어보신 거, 자, 저는 명상 참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엄청 좋았던 순간을 경험했고, 그리고 인생 최악의 경험을 또 최근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벗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 명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새벽 3시에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4시, 5시, 6시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때 빠지지 않는 게 명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다라면 꼭 하셔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명상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명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자, 저는 따라하기 참 잘하거든요. 성공한 사람이 미라클 모닝 한대, 미라클 모닝 했고요. 명상한대, 명상하고요. 감사일기 쓴대, 감사일기 쓰고요. 긍정학원 한대, 긍정학원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명상이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명상 당연하죠. 너무 좋아요. 자, 온라인에 명상 회원 많이 모집하고 코칭하는 거 너무나 좋죠. 자, 이건 역시도 너무나 좋은 아이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말한 아이템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아이템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나 바이럴 시키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실 뿐이에요, 사실은. 당연하죠. 아이들 관련 심리 상담 너무 중요하죠. 자, 예를 들면 이 얘기 해볼게요. 자, 여러분의 직속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7세 이하 아이 있으신 분, 그분 대상으로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저요 또는 하나 찍어주세요. 지금 채팅이 많아져서 이제 힘든데. 없으면 안 해드릴 겁니다. 자, 7세 이하 아이 두신 분 없으신가요? 자, 우리 절대미모 이난님 대상으로 해드릴게요. 자, 나은님 혹시 마이크 키실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채팅으로 해주셔도 돼요. 편한 대로 말씀 주세요. 오, 저도 연년생인데 8살, 7살입니다. 옆에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 나은님 7살, 6살 아이들 말 잘 듣나요? 자, 말 잘 안 들으시면 나은님이 참다가 화가 나면 어떻게 하세요? 버럭해요? 버럭하면 아이들한테 좋을 것 같으세요? 안 좋을 것 같으세요? 네, 부모님이 화를 많이 내는 집 아이들이 커서 다혈질이 되거나 또는 성격의 특정 부분에서 이상한 결핍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자, 그래도 계속 화를 내셔야 될까요? 자, 그런 아이들한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을 위한 심리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자, 6살, 7살 두고 버럭 안 하는 대한민국 부모들은 없습니다. 저 역시도 7살, 8살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으아! 끌어올렸다가, 그래, 아이들이 7살 전에 인격 형성되는데 내가 화내면 안 되지라고 저를 다독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판매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그것들만 접목시키면, 자, 제가 여러분한테 그 얘기 드렸죠. 자, 캔두는 디자인과 기획과 마케팅을 잘한다. 여러분이 이 부분 세 가지를 잘할 수 있다면, 당연히 어느 하나 어긋나 되겠지만, 설득시킬 수 있는 것들만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돈을 번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돈을 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가진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 문제점을 해결해 준다라면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질문 드렸던 그 아이들 심리 상담 너무 좋아요. 이거는 너무나 좋은 컨텐츠입니다. 아,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강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돈을 못 벌고 있다. 이러면 대부분 내 컨텐츠가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컨텐츠가 돈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돈이 되게 못 만든 겁니다. 정확한 표현은. 자, 행복한 꿈님 잘하고 계십니다. 새벽 명상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한테 다른 얘기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지금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바꾸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데, 민경이 안녕? 자, 바꾸고 있는데,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긍정학원 또는 여러분의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잠들기 전,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잠들 때 긍정 명상 들으면서 잡니다. 6시간짜리인데, 그러면 제가 취침 시간이 한 3시간 되거든요. 그러면 듣고 자고 일어나서 깹니다. 그럼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난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꿈속에서도 잠재의식이 깨어나서도 그래서 기분 좋게 3시에 일어나서 힘들다가 아니라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러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과 제 삶이 좀 다를 겁니다. 근데 저는 저희 딸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빠 불쌍하다고. 7살 저희 딸이. 왜냐하면 아빠는 늦게 들어와서 새벽에 일어나니까. 잠도 못 자니까. 우리 아빠 불쌍해 라고 하더라고요.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저는 행복해요. 왜냐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저는 지금 설레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돈이 안 되는 아이템을 제가 돈이 되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저는 너무나 설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따라오시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얘기하면 또 거짓말 같죠? 그럼 제가 26일에 또 다른 얘기를 해드릴게요. 스피치 강사. 우리 김민호님 어디 계세요? 제 얼굴 보고 싶다. 부러워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너무 좋은 어플 있어. 써볼래? 자, 이런 다음에 음성 변환 어플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텍스트로 바꿔줘요. 보더니, 와, 이거 좋다. 이런 거요. 왜? 이랬더니, 오빠 말 인식하잖아요. 이러더라고요. 자, 저는 스피치 강사 너무 부럽습니다. 자, 스피치 강사 너무 좋죠. 자, 제가 지금 어떤 특정 스피치 강사님을 좀 밀어드리려고 했었는데, 자, 그분이, 그렇습니다. 스피치 강사, 여러분, 자, 오늘 여기까지 안 갈랬는데. 자, 제가 26일 특강 하는데, 거기서 당연히 여러분한테 많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26일 특강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저는 팀을 만들고 싶습니다. 팀. 여러분과 제가 지금은 강사와 수강생의 입장이겠지만, 우와, 긍정 메이커 지순님, 자기가 그린 건 정말 대단한데. 자, 아무튼, 여러분과 저와의 팀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이템을 살려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디자인할 때는 디자인 심폐소생술사라고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겠지만, 저한테 텍스트만 찍어서 줍니다. PPT를. 그러면 제가 그걸 또 살려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정말 안 통하게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강사분들 강의한도 많이 했는데, 저한테 울면서 찾아와요. 캔드님 오늘 강의했는데 폭망했다고 살려달라고. 저한테 문자 60개인가 보내서, 진짜 그 당시에 너무 바빴는데, 60개 보내면서 테러를 하길래 제가 강의를 바꿔드렸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고맙다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강의 뭐냐 컴플레인하고 난리 났던 강의가 완판 강의로 바뀌었습니다. 자, 저는 몇 시에 자냐면 참 안 좋은 건데 랜덤이에요. 일 많으면 12시, 1시, 2시에도 자고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이 보고 싶고 아이들이 저를 너무 보고 싶어 하면 그때는 일찍 퇴근해서 아이들과 9시 잡니다. 근데 그런 경우보다는 12시, 1시 이렇게 자는 경우들이 사실 더 많아요.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저처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생산성을 내기 위해서는 취침 시간을 고정하고 기상 시간을 고정하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의 생활 리듬이 안정이 되겠죠. 자, 뭐 긍정하고 명상을 대체된다면 이거. 자, 여러분들 오늘 운 좋으신 거예요.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러분 반응이 안 좋으면 바로 즉석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반응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 이걸 한다라고 약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걸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마케팅을 배우면 좋은 이유가 이겁니다. 제가 우리 긍정 확언하며 명상 대체되는 게 아닐까요? 라고 얘기하죠. 그 프레임을 바꿔드릴게요. 제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걸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워킹화 시장이 1조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워킹화 시장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2006년, 2007년 그때만 해도 워킹화는 없었고 러닝화 하나로 사람들은 걷고 뛰고 구분 없이 워킹화가 아닌 러닝화를 신었습니다. 근데 프로스펙스에서 김연아를 모델로서 워킹화를 출시했습니다. 자, 프로스펙스, 자,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이 정보만 해도. 프로스펙스 망해가던 회사가 워킹화 하나로, 프레임의 변화로 워킹화 시장의 단독 1위가 됐습니다. 자,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긍정하거나 명상이 대체되지 않을까요? 생각하죠. 자, 이거는 마케팅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자, 런닝화만 존재하던 그 시장에서 런닝화와 워킹화를 구분해냈습니다. 자, 프레임의 차이고 언어의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배우시면 엄청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또 좋은 질문이에요. 윤 부장님, 처음에 독서명을 하는데 걱정이 많죠?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을 수밖에 없죠. 자, 근데 그때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얘기를 해드리면, 자, 왕초보가 왕초보를 가르친다. 그럼 되죠. 왜 그게 뭐야 알겠죠? 자, 세상에 여러분이 언제 가장 많이 발전하지 아세요? 누군가를 가르칠 때 가장 많이 발전합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할 수밖에 없고요.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완벽해집니다. 그럼 여러분이 초보를 가르치다가 왕초보를 가르칩니다. 초보를 가르칩니다. 중수를 가르칩니다. 고수를 가르칩니다. 성장하는 비결이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멈춰 있어요. 처음 하려고 하는데 두려워요. 그리고 이 질문 참 좋은데요. 이것조차 뛰어넘을 수 있는 과정들을 준비해놨습니다. 자, 저는 세상에 지금까지 준비해놨던 것들을 26일에 터뜨릴 거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이 가동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오, 음식 치유 좋네요. 자, 이런 아이템도 참 좋아요. 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는 지금 다음 주 강의까지 최소 5kg를 빼볼게요. 5kg. 자, 이건 역시도 아이템이 되죠. 자,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캔두가 일주일 만에 5kg 뺐어. 5kg 빼고 싶은 사람이 소식자를 사볼까요? 안 볼까요? 사볼걸요? 10,000원 해도 5kg 빼고 싶은데 5kg 빼고 싶은 사람이 10,000원 못 쓸까요? 20,000원 못 쓸까요? 시장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건 반칙이에요. 만들어 줄 수 있겠지만. 자, 3시간 자면 졸리죠, 당연히. 근데, 제가, 오프도 레코드니까. 제가 37번 이사 때 지금 살고 있는 송파의 아파트에 들어왔다고 그랬죠. 제 거예요. 자, 찢어지게 가난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남들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남들이 자고 있는 순간에 저는 일하고 있었고요. 남들이 잠들어 있는 순간에 깨어나서 저만의 것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 직장 생활하면서 1억도 못 모았지만 저는 3년 동안 수십억을 벌었습니다. 그럼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오늘 오픈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3년 뒤에 은퇴할 겁니다. 그리고 제 30개가 넘는 컨텐츠를 저의 제자 또는 저희 팀에게 넘겨줄 겁니다. 그러면 제 컨텐츠 하나만으로 몇 억이 안 나올까요? 여러분들은 그 기회의 중심에 지금 서 있습니다. 자, 인원은 훨씬 많아질 겁니다. 제가 그 전에 특강 한번 더 할 거고 26일에 오는 사람들은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 관문을 뛰어넘는 또 허들을 준비해놨습니다. 아무나 저는 같이 팀으로 활동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자,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피부 좋다는 얘기. 자,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집은 진짜 찢어지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로션도 못 얻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누나는 피부가 안 좋아서 로션을 누나만 사줬거든요. 그럼 저는 샘플들, 예전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화장품 사면 샘플 진짜 몇십 개 줘요. 그럼 저는 그거 들고 다니면서 발랐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와이프 만나기 전까지는 존슨지 베이비 로션,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존슨지 베이비 로션 썼어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죠. 내 피부는 베이비 피부라서 존슨지 베이비 로션 발라야 된다고 얘기했죠. 사실 부끄럽잖아요. 그거 몇천 원 하는 것밖에 못 사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었습니다. 동기부여 강사 참 좋아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역시 이렇게 해야 되나 봐요. 야, 진짜 올 사람들 모아서 이렇게 해야 제 텐션이 좋아진 게 보이시죠? 저는 강의 6시간도 넘게 자신도 있거든요. 근데, 반응 없는 사람들과 강의하는 걸 참 싫어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몇 억짜리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26일에 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그날 반응이 안 좋으면 안 할 겁니다. 저는 명확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저는 PPT 강사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닙니다. 왜 PPT 강사가 된지 아세요? 제 최종 목표가 동기부여 강사입니다. 그건 변함이 없고요. 왠지 아세요? 영어 강사님, 좋아요. 제가, 자, 이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채팅이 너무 안 해와서 볼 수 없네. 자, 제가 PPT 강사가 됐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블로그에 써놨는데, 아이캔두가 갑자기 자기 개발 강사한다면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와. 뭐, 죄가 뭐라고 PPT 강사에 자기 개발 강의를 듣습니까? 근데 아이캔두가 PPT 강의란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제 PPT 같은 레벨의 수준의 것들을 아마 못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PPT 강의는 올 겁니다. 저는 PPT 강사가 된 게 제 최종 목표로 가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일 뿐이에요. 저는 PPT 강의 물론 더 해야 되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2년인가를 안 했습니다. 저는 PPT 강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PPT 강의를 이렇게 막 계속 해야죠, 이제는.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의 징검다리로 여겼다라는 게 여러분이 컨텐츠에서 찾아가는 방향에 아주 큰 팁이 될 겁니다. 자, 제가 최근에 마케팅 자동화 시스템 좀 구축하고 있는데 어제도 너무 힘들었어요. 외국의 시스템을 쓰려고 결제를 하고 미친 듯이 뭔가를 하고 막 진짜 8시간, 막 10시간 이러고 거기 엔지니어랑 이렇게 소통하는데 제가 이용할 수 있는 건 파파고거든요. 걔가 얘기하는 거랑 내가 얘기하는 거랑 서로 다르고 막 이러니까 제가 뭘 느꼈냐면 영어 공부 좀 할 걸. 그래서 제가 돈 벌게 해드리겠다는 강사님이 영어 원장님이세요. 그분은 자기가 잘하는 게 없대. 내가 볼 때 너무 부러운 능력을 가졌는데. 그래서 캔두는 앞으로 제가 하는 프로그램에서 영어 관련된 것들이 꽤 늘어날 겁니다.
영어 하나 잡고 있는 것만 너무 좋고, 자, 그리고 그 하나 보여드릴게요. 캔도 영어 못한다고 그러는데 캔도가 유튜브로 돈 버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저랑 팀이 되시면 엄청난 혜택들을 볼 겁니다. 아, 행복한 꾸님이 저의 문제를 하나, 문제까지는 아니고 해결해 주시네요. 자, 제 최종 목표가 이거거든요. 제가 지금 열심히 사는 이유는 50억, 100억이 아니에요. 1조라는 돈을 목표로 하고 있고, 1조라는 돈은 저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 아프리카에 학교를 짓고 우물 파는 거에 대한 계획을 세웠고, 파트너를 구해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을 바꿀 거예요. 뭐냐? 자,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8세, 7세 때 동공부와 경제 공부를 했더라면, 그걸 알고 세상에 나왔더라면, 여러분 지금과 다른 삶을 살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지금 경제신문을 읽습니다. 시키지 않았어요. 저희 아들은 민주당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당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런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책을 보고 있고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신문을 볼 때 아이들한테 해석해 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20대, 30대와 다른 출발점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출발점이 다르다라고 불평불만 하셨죠? 그 불평불만 해봤자 미래가 안 바뀝니다. 저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게 태어나서 부모 원망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보다 더 많이 했으면 많이 했지 덜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저는 내 아들을 나처럼 무수저로 살지 않게 하겠다. 제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나중에 뭐 제 강의를 들으시면 알겠지만 곰팡이 피는 집에 저희 아들 안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너무 싫었어요. 제 자신이 한심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그 당시 저는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졸리면 뺨 때리면서 공부했습니다. 그 정도 하면 그 정도 할 각오 있다. 얼마든지 따라오세요. 제가 여러분들 진짜 부자로 만들어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오늘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제가 나중에 제 팀을 모집할 때 그 내용 넣을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원하는 미션들을 했는데 안 되면 100% 환불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을걸요. 제가 말하는 대로만 하시면 여러분들 무조건 지금 벌고 있는 월급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 이것들을 검증 과정과 지금 과정들 하고 있고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자, 그래서 행복한 꽃님이 저를, 저와 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을 갖고 있어요. 저는 아이들 경제도 알려주고 싶어요. 근데 제 몸은 하나입니다. 제가 3년 뒤에 은퇴하기로 했죠. 제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만 30개가 넘는데 이걸 제가 다 돌릴 수도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희 팀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강사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을 육성해서 그 사람들이 제 아이템을 갖고 가면 여러분 아이템 없이 돈을 벌게 되겠죠. 자, 제 강의한 아니,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26일에 또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제 강의 하나만 3, 40만 원입니다. 단순 계산해볼게요. 3, 40만 원이에요. 40만 원 10명이 400입니다. 한 달에 400이면 연간 4,800. 그 이상이 안 될까요? 자, 여기까지 얘기 드릴게요. 저는 PPT 강의 2번으로 1,000만 원 이상을 벌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욕심내야 될 게 캔두랑 어떻게 하면 팀이 될 수 있을까? 팀이 돼서 어떻게 해서 저것들을 내 걸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 아이템이 있다. 그 사람은 생명줄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아니라 네 개가 되겠죠. 그 차이가 있을 겁니다. 같이 은퇴. 어우, 소라애님 같이 은퇴하려면 3시에 같이 저랑 일어나시고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오프라인 특강은 신청하시고 오늘 우리 톡방에 카카오 우리 톡방에서 신청하신 분들은 가능하면 신청서를 정말 개떡같이 쓰지 않는 이상은 제가 초대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신청서 너무 쓰시면 못 초대해 드리고요.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반응이 없을 것 같아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넣은 거예요. 아이스 브레이킹을. 아이스 브레이킹 넣으면 그것만으로 바뀌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사하고 싶어. 온라인, 오프라인 두려워. 그럼 당연히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분위기 바꿀 수 있는 것도 나중에 배울 수 있겠죠. 당연히 다 알려드릴 겁니다. 다른 사람은 성장하고 싶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고 싶어요겠죠.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세프 과정이 뭔지 모르지만, PPT 관심 많으면 좋죠. 자, 제 팀이 되는 방법은 26일에 알려드릴 겁니다. 자, 우리 행복한 꿈님,
오, 너무 좋네요. 딸이 그런 얘기 한다. 오, 딸의 미래도 기대가 됩니다. 블록체인 좋죠. 아, 소라이님 오늘 리액션이 너무 좋은데요. 자, 너무 감사. 오, 소라이님 4시에 일어나시면 저희 톡방에 제가 내일부터 잠깐 체험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자, 진짜 이 사람이 3시에 일어나는 거 맞아라고 의심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관찰하세요. 3시에 일어나, 안 일어나나.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3시에 일어나요. 에이, 그럼 8시 주무시죠. 막 이런 사람 되게 많은데, 자, 오늘 제가 10시에 미팅 있다고 그랬죠. 나중에 집에 갈 때, 퇴근할 때 제가 여러분한테 퇴근했다는 인증톡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3시에 일어나는 것도 보내드릴게요. 의심 많으신 분들은 26일까지 저를 관찰하십시오. 이놈을 믿어도 되나 싶으시면 관찰하십시오. 5시 이상. 자, 여러분들이 미라클 모닝 안 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3시 일어나면 탈납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어떤 분이 저한테 캔들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형 3시에 일어나시 같이 해보실래요? 라고 했더니 갑자기 그분이 3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4시 프로그램이 들어왔어요. 5시에도 프로그램이 남아있고 6시 남아있고 7시 끝났습니다. 하루에 3시간 타임인데 다 듣는 사람 없지만 몇 명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분이 다음날 나오세요라고 3시 몇 분에 링크를 드렸더니 11시인가 12시쯤에 저 첫날에 참석하고 2시에 일어나고 막 이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자 미라클 모닝을 갑자기 하긴 힘드니까 일어나는 시간을 10분씩만 땡겨가는 스케줄로 일주일에 10분을 당기는 걸로 가시고 8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7시에 일어나는 건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고요. 사실은 8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갑자기 5시에 일어난다. 이건 좀 데미지가 올 수 있으니까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홍혜진님. 자, 나이 제한. 자, 26일에 강의할 건데, 자, 나이 드신 분, 나이 제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실버층을 대상으로 강의할 만한 컨텐츠들이 참 많아요. 자, 예를 들면 키오스크 강의. 여러분들 안 들으시겠죠? 근데 키오스크 주문을 못해서 못 먹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키오스크 강의도 있고요. 카카오톡 문자 보내기. 뭐 사진 보내기, 영상 통화하기 이 강의만으로 돈을 내고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시장은 다양해요. 그래서 나이 제한 당연히 없죠. 당연히 자, 제가 다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선배님 한 분이 계십니다. 프로그램에서 만났던 분인데 제가 그 선배님한테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뭐 발표할 때마다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 자기는 많이 느리고요, 뭐 잘 못하고요 이러길래 제가 그 선배님한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50대 중에 선배님이 가장 빠르시고 가장 잘하시는 분이다. 지금처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분은 꾸준히 자기 속도로 가면서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고요. 저는 선배님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때 그 얘기가 너무 고마웠다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한 4년 지났던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속도는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방향만 맞다라면, 여러분의 목적지를 향한 방향만 맞다라면 그 속도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마라톤 얘기했죠. 젊은 친구들 출발! 탕! 하면 전 속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마라톤 힘든 거야. 왜 이딴 거 해? 택시 타고 가면 되는데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구나. 자, 여러분, 저 1대1 컨설팅이 1시간에 얼마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저 비싼 남자예요, 여러분들. 1시간 30분에 3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줘도 안 할걸요, 저는. 여러분들. 자, 부자가 되고 싶다는 질문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럼 제가 드리는 메시지가 좀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부자가 되려면요, 여러분들 하셔야 될 게 뭐가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자, 부자가 되고 싶은 분, 자, 지금 일치하면 안 되니까 우리 채팅방에 부자가 되고 싶다고 남겨주세요. 왜냐면 제가 지금 채팅을 보는 속도보다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서. 자, 벌써 시간이 됐네. 자,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부터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못 된 이유는 그거예요. 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재밌는 건 아니고 교훈의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사람에게는 한계는 없습니다. 다만 상상력의 한계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시작했을 때 될까? 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가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한계점이라든가 한계가 나타난 거지 여러분은 그게 여러분의 원래의 한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상상력에 한계가 있다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리고 부자가 된다는 그 말에 대한 제 마음을 제 생각을 알고 계실 겁니다. 어우 너무 좋습니다.